안녕하세요. 연애세의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부모가 나르인 걸 알아도 못 벗어나는 자녀들이 정말 많아요. 벗어나는 게 답이란 걸 머리로는 분명히 아는데 도대체 왜 아직도 나는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나르 부모 옆에 있을까? 자괴감, 현타 올 때가 많죠. 오늘은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했더라도 절대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자책은 2차, 3차 상처가 돼서 자존감을 낮춰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벗어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핵심은 나를 부모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심어놓은 죄책감이 내 뇌 속에 살아 숨쉬기 때문이에요. 뇌의 한 부분에서는 내 잘못이 아니고 분명 벗어나야 된다는 거 알아. 이 인간들이 부모라지만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져. 근데 차마 발이 안 떨어져. 왜?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떠나면 내가 나쁜 인간, 나쁜 자식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 가족을 버리는 이기적인 인간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죄책감이 들거든. 그 감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떠나도 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해체해 드릴게요. 그래도 부모니까. 이거 남의 가정사 모르는 사람들이 수백 수천 번 해대는 말이죠. TV에서도 엄청 나오고,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무논리로 가해자가 있지만 피해자인 너가 입 닫고 그냥 참아라, 수용해라, 기회를 줘봐라, 용서해라란 문화적 가스라이팅이에요. 피부치라는 걸 빼고 생각해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건 모든 곳에서 기본이잖아요? 그걸 싸그리 무시하는 2차 피해를 주는 말인 거지. 그래도 부모니까라는 말에 반발하면 너는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잘못된 인간이란 소리야? 그래도 부모니까라고 말하는 인간은 겉으론 피해자를 위해주는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피해자를 이해하지 않고 있어요. 진짜 이해하면 저런 소리 못하거든. 그래도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이딴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애초에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는 건 없어. 저딴 말은 부모란 이름 뒤에 숨어서 지금처럼 자녀를 학대, 착취할 수 있게 만드는 문화적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서 평생 자식 인생 빨아먹고 죄책감으로 조종하고 자녀가 살고 싶지 않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야? 부모 자격은 낳았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딴 말로 자식을 붙잡고 이도저도 못하게 묶어두려고 좀 하지 마세요. 죄책감과 부담감으로 올가매려고 하지 말고 죽기 살기로 변하려고 노력해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찾아가고 싶게 그렇게 변하시던가, 안 찾아오면 받아들이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요. 얼렁뚱땅 변하지도 않으면서 자녀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말고요. 둘, 스스로를 의심하는 마음. 어릴 땐 어차피 집안 규칙이나 분위기를 부모가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겉모습은 비슷해도 각자 집안 규칙은 원시 밀림에서 단절된 원시인들처럼 진짜 다르단 말이에요. 또 나르 부모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벌어진 일을 밖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자녀를 고립시키면서 죄책감을 심어놔요. 그리고 밖에서는 착한 척하는 나르 부모도 많고 자녀에 대해서 자기들 관점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놨기 때문에 자녀는 외부와 단절된 채 이상한 집안 규칙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나르 부모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느낌을 느끼게 된 건데도 내가 너무 민감한가? 내가 예민한 건가? 이렇게 자기의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감각, 감정, 생각, 정서를 못 믿게 된다고요. 이미 부모가 끝없이 내가 느끼고 생각한 걸 틀렸다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면 끝없는 학대와 고통, 복수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를 포기해야 했을 거거든요. 이게 가스라이팅 오래 당한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분명 고통스러워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도 마지막엔 꼭 결론이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내 감각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노력했어요. 아직도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이상하다고, 너의 부모는 위험하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외치는 거야. 그 감정과 감각을 꼭 믿어주세요. 셋,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중독. 나이 들면 좀 변하지 않을까? 부모 나이가 지금 여러분보다 2배쯤은 많지 않아요? 아직도 안 변했는데 무슨 근거로 변한다는 거야. 우리 집 아니고 친구 집 이야기라면 그 집 부모가 변할 것 같냐고요. 98% 정도는 안 변해요. 진짜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정말 떠나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서야 잠깐 몇 달 변한 척해도 그 정도로도 잘 안 변해요. 어차피 반년도 안 지나서 자기 아프다고 외쳐대고 이전 기억을 참고해서 더 세밀하게 자녀를 감아들려고 할 겁니다. 자녀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쳐도 안 들어. 왜냐? 신체 기관인 귀만 있지 나르 부모는 사람 마음을 듣는 귀가 없거든요.
넷, 주변 가족의 2차 가해. 도망치고 싶어도 가족, 친척, 주변 부모 아는 지인들까지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네 부모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다. 왜 그렇게 꼬아듣냐? 니네 엄마 아빠도 뒤에서 너한테 얼마나 미안해하고 너를 걱정해야 하는데 너도 부모 대보면 안다. 부모 마음 그게 아니다. 그래도 부모인데 천륜을 그렇게 쉽게 끊는 거 아니다. 젊은 네가 참아야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또 마음 적게 만드는 거지. 나를 위해서 거리를 뒀다가는 이 모든 사람들과 척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부담돼. 부모는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주위에서는 나만 나쁜 인간, 모진 인간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희생당하면서 살았는지 모르는 주제에 쉽게 떠들어대는 거지. 지들은 가족끼리 화해하는데 도움 준다고 오만한 착각하면서 뿌듯함을 느낄지도 몰라. 친척들 같은 경우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르 부모가 계속 연락해서 자기들 귀찮게 구니까 대충 알면서도 자식에게 다시 떠넘기려고 연결시키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차피 그들은 내 고통을 겪지 않았어. 그리고 공감도 안 해. 감히 공감하면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없거든. 내 고통을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나를 위하지도 않는 저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다시 지옥에 자신을 밀어넣지 마세요. 5. 죄책감 텃밭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계속 귀에 박히게 들었지.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까지 왜 그래? 말 안 들을래? 엄마 죽는 꼴 보려고 그래? 너만 없었으면 나도 진즉 도망갔어. 이런 말에 익숙해지면 내 감정은 저기 후순위로 밀리고 엄마 감정만 중요해지는 거야. 어린애라 엄마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말 안 들으면 도망가거나 죽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버려지고 혼자 되는 불안감, 엄마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죄책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부당한 책임감으로 뿌리 내려서 내 감정은 저 밑으로 억압하고 엄마와 타인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엄마는 엄청나게 힘든 사람이다. 내가 말 안 들으면 더 힘들어져서 엄마가 못 버틴다. 그건 내 탓이다. 나라도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엄마가 도망 안 가고 안 죽는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게 돼. 내가 나를 지우면서 죽을 똥살똥 부모에게 맞춰야 겨우겨우 부모는 떠나지 않는다 정도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나는 숨이 턱끝까지 차도 그냥 숨 참으면서 맞추며 사는 거야. 근데 이 나르 부모들이 안 힘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자녀가 인생을 갈아 넣어봤자 어차피 평생 힘들다고 한다고. 그렇게 돌봄을 착취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6. 자기를 망치며 착하게 살아온 시간. 부모 감정을 우선시 여기고 부모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부모가 광분하면서 욕하고 진짜로 때리거나 학대 수준으로 지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서 생존하려면 사춘기쯤에 공격적으로 엇나가는 루트 아니고서야 내 감정 욕구 다 죽이고 자기도 모르게 착한 거로 포장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좋은 사람, 좋은 자식 될게. 이렇게라도 하면 부모가 언젠가 좀 알아주지 않을까. 희망 고문 당하면서 수십 년 참고 양보하면서 살지.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건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아무 보상도 인정도 없이 다 무너지는 것 같단 말이야. 이제라도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아보려 하면 지금까지의 내 희생 인내를 다 부정당하면서 결국 나만 나쁜 인간으로 매도당할 게 뻔하고 부모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오랜 시간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가 부모에 맞서서 나를 위하면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인간이 된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근데 팩트는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착함을 강요당한 포로 생활을 했던 거야. 7. 나르 부모는 정신적 탯줄로 조종해. 부모가 기분이 좋아 보이면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고 기분 나빠 보이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불행이 내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불안하지. 나르 부모는 정신적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탯줄을 아이가 스스로 자를 수가 있나? 보통 부모가 잘라줘야지. 상징적으로 한 몸이었던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는 가정이라 큰 두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고. 부모가 함께 준비하고 노력해도 쉽지만은 않은 게 분리인데 오랜 세월 일부러 분리를 방해하면서 자녀를 정서적 연료통 삼아서 착취하고 자기 기분과 감정에 연동되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어른 돼서 자녀가 혼자 정서적 탯줄을 자른다는 건 부모를 버리는 느낌, 갑자기 혼자 세상에 던져지는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야. 안 그래도 거대한 두려움인데 부모와 부모 근처 지인들은 자녀가 탯줄을 못 자르게 정신적으로 흔들고 현실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방해해. 이러니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역설적으로 부모가 탯줄에 매달린 아이고 자녀가 강제로 부모 역할을 수행 중인 거지.
그래서 나르 부모가 이 탯줄을 절대 못 자르게 방해하는 거야. 자기가 부모 잃는 느낌이라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그 집에서 벗어나도 되는 사람이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부모를 떠나지도 못하게 만들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키운 부모가 잘못한 거지. 어릴 때부터 나르 부모 밑에서 생존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뇌된 감정과 생각이 있을 거야. 나보다 부모의 감정과 상황이 우선시되고 부모와 다른 내 감정, 생각, 정서를 의심하게 되고 부모와 의견이나 욕구가 다르면 내가 틀린 게 되고 죄인이 되고 항상 뭔가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공허하고 허전한데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만 덜 고통스럽기만 바라면서 살아왔을 거야. 지금부터는 좋은 자식, 착한 자식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될 필요도 없고 그런 가스라이팅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내 자신이 되세요. 착하지 않아도 돼. 이기적이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기적이어 봤자 어차피 남들보다 착해요. 태어난 모든 생물은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부모라도 그 권리를 뺏을 순 없어. 벗어나서 진짜 자기 인생을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나날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